한국 조기 탈락 후 폭풍. 1900억 쏟아붓고 1000억 손실? JTBC 월드컵 도박의 결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방송가의 판도를 뒤집겠다며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던 JTBC가 이제는 그 승부수 앞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방송사가 스포츠 중계권을 비싸게 샀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디어 산업의 판이 완전히 바뀐 시대에 과거의 성공 공식만 믿고 뛰어든 거대한 도박이 어떻게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읽히고 있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JTBC는 한때 방송가의 신흥 강자였습니다. 뉴스는 신뢰를 얻었고 예능은 화제를 몰고 다녔으며 드라마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스카이캐슬 같은 작품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으며 JTBC라는 이름을 단숨에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상파의 시대가 저물고 JTBC의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고. 그 자신감은 점점 더 커졌고 중앙그룹은 더 큰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를 넘어 스포츠 중계까지 잡는다면 진짜 종합 미디어 제국이 될 수 있다는 야망이었습니다. 그렇게 JTBC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중계권료, 그 중에서도 2026 월드컵에 투입된 금액은 약 1900억 원 규모로 거론됐습니다. 방송사 하나가 스포츠 중계권 하나에 이 정도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만으로도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JTBC의 계산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하면 된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KBS, MBC, SBS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정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TV 앞에 모여 앉아 본방송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각종 어트 플랫폼이 시청자의 시간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광고주들도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TV에 예전처럼 거액의 광고비를 태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송 광고 시장은 빠르게 식어갔고 지상파 역시 스포츠 중계가 반드시 돈이 되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높아도 제작비와 운영비, 중계권료를 감당하고 나면 적자가 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JTBC의 계획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계권을 사간 뒤 지상파에 나눠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지상파는 예전처럼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JTBC가 비싸게 사온 중계권 비용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협상은 길어졌고 금액은 점점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나중에는 한 방송사당 140억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세일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국 KBS만 일부 중계권을 가져갔고 MBC와 SBS와의 협상은 끝내 틀어졌다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가 가장 크게 기대한 마지막 희망은 바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이었습니다. 월드컵은 결국 대표팀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이 16강, 8강까지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광고가 더 붙고 시청률이 폭발하고 국민적 관심이 다시 TV 앞으로 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JTBC 입장에서는 대표팀의 성적이 단순한 스포츠 결과가 아니라 수백억, 어쩌면 1000억 원대 손실을 줄여줄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셈입니다. 초반 분위기만 보면 희망은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한국전 광고가 빠르게 팔려나갔고 조별리그 경기들은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혹시 이번 월드컵이 JTBC를 살리는 대반전의 무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이후 경기에서 흔들렸고 결국 조기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이 예상보다 빨리 짐을 싸자 국민적 관심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한국이 빠진 월드컵은 예전만큼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JTBC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한국전 광고 완판으로 살아났던 분위기는 대표팀 탈락과 함께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남은 경기들은 관심도가 떨어졌고 기대했던 추가 광고 수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0억 원 가까이 쏟아부은 거대한 중계권 프로젝트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네이버 등 디지털 중계권 판매, KBS 재판매 수익, 광고 수익을 모두 합쳐도 투입 비용을 메우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계 안팎에서는 1000억 원 안팎의 손실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뼈아픈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액을 쓴 JTBC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중계권을 확보한 KBS가 오히려 시청률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중계권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쪽은 JTBC였지만 실제 시청자들은 익숙한 지상파 채널로 향했습니다.
돈은 JHBC가 가장 많이 썼고 대중의 선택은 반드시 그쪽으로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쓰라린 결과가 있을까요? 거대한 판을 짜고 주인공이 되려 했지만 정작 무대 위 박수는 다른 곳으로 흘러간 셈입니다. 물론 이번 위기를 월드컵 중계권 하나만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그룹은 이미 여러 곳에서 재무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은 화려해 보였지만 수익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히트작이 나와도 지식재산권 수익이 JHBC 본체에 온전히 쌓이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콘텐츠 계열사의 상장 계획이 흔들리면서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영화관 사업 역시 코로나 이후 극장 산업 침체와 어트 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메가박스 등 극장 계열의 부담이 커졌고 그룹 전체의 재무 압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드컵 중계권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추가됐습니다. 이미 체력이 떨어진 몸에 1,900억 원짜리 바위를 짊어진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조기 탈락은 그 바위를 끝내 떨어뜨린 결정타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차입금 만기, 기업어음 문제, 회생 절차 신청 등 충격적인 단어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한때 방송가의 미래를 상징하던 JHBC와 중앙그룹이 이제는 법원, 채권단, 회생계획이라는 무거운 단어들 속에서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사태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JHBC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JHBC는 콘텐츠 경쟁력을 증명한 회사였습니다.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었고 방송계에서 존재감을 키웠고 지상파 중심 구조를 흔들었던 상징적인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의 기억이 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방식, 예전에는 돈이 됐던 공식, 한때는 먹혔던 미디어 전략이 2026년의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안전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월드컵 중계권은 원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경기, 높은 시청률, 대기업 광고, 뜨거운 애국심,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방송사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이라이트를 유튜브에서 보고 실시간 반응은 SNS에서 확인하며 전체 경기를 TV로 끝까지 보는 습관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도 그 흐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결국 JHBC가 붙잡은 것은 과거의 영광이었고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JHBC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 방송사가 맞닥뜨린 시대의 경고장입니다. 지상파도, 종편도, 케이블도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유튜브와 어트가 지배하는 시대의 방송사는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거액의 중계권을 사오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인가? 스타 PD와 히트 드라마만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JTBC 사태는 그 질문에 아주 차갑고 냉정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쓴다고 반드시 판을 이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조기 탈락 후폭풍은 스포츠 뉴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구공 하나가 굴러간 방향이 한 방송사의 손익계산서를 뒤흔들었고 한 그룹의 재무 위기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1,900억 원의 베팅, 기대했던 재판매 실패, 얼어붙은 광고 시장, 대표팀 조기 탈락, 그리고 1,000억 원 손실설까지.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JHBC 월드컵 도박의 결말은 지금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그룹과 JHBC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채권단 협상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미디어 산업 역사에 오래 남을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잘 나가던 방송사가 시대 변화를 오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 하나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후폭풍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의 기억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JHBC 월드컵 중계권 사태가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